되고 있어요, 펭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 언제까지 할 거야? 꼭 펭수 불러줄 때까지 계속 펭하, 펭수 할 거예요, 진짜로. 될 수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송도에 관한 정보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익숙한 얼굴 아니십니까? 오늘도 1만 클럽 멤버이신 우리 안장원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팽하. 오, 잘하시는데? 펭수 언어 아시죠? 예, 알긴 압니다. 우리 펭수 혹시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예. 오게 되면은 안 기자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팽수한테도 부동산을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은요 송도 조망권 얘기를 저번에 해주셨는데 예. 그 조망권 얘기 해주시고 나서 진짜로 조망권이 좀 좋은 송도의 아파트들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경쟁도 많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들은. 네, 맞아요. 역시 뭐 송도 지난번에는 송도에서 이제 그린 조망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송도는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고 하니까 또 오션 뷰가 좋고 오션 조망권 있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오션 조망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 안 기자님이 계속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톡톡송도하고 계속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요즘 주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게요. 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예. 방송에도 그렇고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 많이 나오던데 그게 예. 뭐예요 대체? 그 말 그대로 분양가에 상한선을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대개 분양 가격을 정할 때 네. 그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라든가 분양업체에서 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그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 1977년부터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택시장 역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집값을 어떤 억누르고 잡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한제가 시행되기도 하다가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또 주택 경기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한제를 또 시행하지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동안 했던 거군요. 예,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하다가 네. 그 지금 2000년대 초중반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시행이 됐었고 그게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네. 또 이번에 11월 달에 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시행이 된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동안 공공택지는 예전부터 그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시행이 되어 오다가 민간택지는 시행되다 안 되다 하다가 네. 이번에 11월 8일부터 해서 일부 지역에서 민간택지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정부는 이번에 이제 그 민간택지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오를 수 있고 그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말하는 강남 4구,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또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거기다가 이제 여의도가 있는 영동구에서 네. 27개 동들로 해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27개 동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분양가를 규제를 하는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예, 거기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해진 그 어떤 공식이라든가 네. 정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옆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지금 강남에서 1억까지 거래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억까지 받을 수가 없고 정부에서 정한 금액대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시행이 됐을 때 공시가 말고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그 분양가가 억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한제에서 중요한 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매라는 걸 말 그대로 이제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 그게 이제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되면은 분양가가 내려가는 만큼 네. 어떤 투기 수요라든가 청약 과열이 빚어질 걸로 보고
전매 제한 기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팔 수 없으면은 금방 팔아가지고 어떤 시세 차익을 보거나 하려는 네.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좀 덜 들어오게 되겠죠. 예. 아, 뭐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끔 묶이니까 그 예. 안에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는 걸 좀 막아주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하고는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사실은 좀 상당히 되게 많이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라든가 뭐 수도권에서는 주요 지역에서는 웬만한 데서는 그 전매 제한 입주할 때까지 네. 는 팔 수가 없는데 입주하고 나면 팔 수 있는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그 단지의 경우에는 네. 그 분양가가 주변 시세하고의 그 수준에 따라서 제일 길게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10년은 10년? 공사 기간 3년을 빼고 입주하고 나서도 7년간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0년간 팔지 못하는 경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는 평당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네. 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 미만이라면은 네. 10년간 전매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27개의 동이 묶였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27개 동을 주위로 봤다면 이젠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송도가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송도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 송도의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송도는 민간 택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간 택지가 분류로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동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지금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나오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되는 것도 그렇고 보고 가면은 그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짧은 지금 6개월인 것 같습니다. 아, 전매 제한 기간이 그렇게 짧아요? 6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고 나서 6개월 뒤면은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하지 않더라도 팔 수 있고 네.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회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좋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투자처를 찾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 좀 투자의 조건은 송도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송도가 그러면 상한제 지역이 아니면 분양가는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뭐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높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나 분양 시장의 추세가 분양가를 예전처럼 막 높이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주변 시세 수준이라든가 또는 주변 시세보다 좀 밑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분양가 메리트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매 제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수익성이든 투자성에서는 상한제 지역보다도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그 틈새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전매 제한도 그렇고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 그 틈에 예, 투자처로 송도를 공략한다면 어쨌든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송도의 경우에는 만사이익도 보고 해가지고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경쟁률이 그러니까 뭐 100대 1이 넘고 네. 200대 1이 넘고 뭐 아주 그냥 청약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그러니까 완판 행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들 몰리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이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 주로 있을 테지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송도에는 또 그 개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해서 청약 자격이든지 네.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 LTV라든가 DTI라든가 그런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게 제도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늘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심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송도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는 덜하고 하다 보니까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투자 그 가운데 투자 수요도 많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경쟁률 나온 걸 보니까 뭐 수백 대 1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샵 센트럴파크 3차가 무려 206대 1이 됐고 그리고 더샵 프라임뷰가 100대 1 그리고 이제 대방 DMCT 시그니처 뷰도 50대 1의 경쟁률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경쟁률이 기록됐습니다. 그 반면에는 또 한편으로는 개발 호재가 지금 되게 지금 송도에 많습니다. 그렇죠. 예, GTX-B 예, 저희가 그렇죠. 들어본 게 있죠. 예, 예. 보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보니까 네.
그 GTX B 지금 수도권 그 주택 시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호재가 바로 GTX입니다. 교통.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시간 거리가 짧아지면은 그만큼 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TX B 지금 노선이 예타가 지금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그럴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송도 내에 또 다른 보니까 지금 개발 재료들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롯데몰에 지금 상업 시설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복합 업무 시설이 투모로우 시티라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벤처 플리스폼도 오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는 가깝고 그리고 또 강남이든지 또 주요 지역에서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또 이런 걸 많이 기업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람이 늘게 되고 인구가 늘게 되고 그러면 주택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투자성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맑음이 자욱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마치 알고 있었던 듯 예언했던 듯 완판 행진을 이뤄냈는데 우리 기자님 말 믿고 송도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그제가 덜하고 그리고 또 개발 호재라든가 미래 전망이 밝다하더라도 그런 투기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기자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밑밥을 하나 또 툭 던지셨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블루조망권 얘기를 또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만클럽 예상하면서 예.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뭐 100만 클럽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야망 있으셔. 약간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뵙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거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유튜버 같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